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지, 48세,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여자,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던 사람. 외모는 참 단정합니다. 청순하다는 말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비밀. 18억짜리 비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8층, VIP 전용 라운지. 일반 고객은 들어올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 쓴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 여기에 서민지가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이 5개, 직원 3명이 공손하게 서 있습니다. 고객님, 이 컬러는 이번 시즌 한정판이에요. 전국에 10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색, 저번에 산 거랑 비슷한데? 아, 저번 건 카멜 브라운이었고, 이건 헤이즐넛 베이지예요. 빛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오늘 들고 나가고요. 이건 다음 주 모임 때 써야겠네. 언니들이랑 호텔 라운지 가기로 했거든. 민지는 마치 옷을 고르듯 가방을 고릅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을. 그것도 한 번에 2개씩. 저게 뭐 대수인가 싶은 표정입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 결제는? 현금이요. 포인트 쌓기 귀찮아서. 민지는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런 걸 보면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 진짜구나. 민지는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지는 친구 3명과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산 명품백. 친구들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언니 또 샀어? 이번 달만 몇 개째야? 에이, 그냥 지나가다 눈에 띄길래. 부럽다 진짜. 우린 남편 눈치 보느라 가방 하나 사기도 힘든데. 친구들은 부러워합니다. 민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카드보다 현금이 편하더라고. 괜히 기록 남기기 싫어서. 헐, 현금? 그럼 통장에 얼마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저 말투 좀 보세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친구들은 더 묻지 못합니다. 민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민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여왕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도시,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 경기도 외곽의 한 물류센터.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박정호 62세.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허리에 두른 보호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아직 반도 안 끝났네. 형,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정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은 택배 상하차. 오후에는 주차 관리. 밤에는 다시 이곳, 야간 물류 작업. 하루에 3가지 일. 잠은 4시간. 조금만 더 버티면 집사람이 조금 덜 힘들겠지. 정우는 아내를 생각합니다. 집에서 힘들게 살림하는 아내. 생활비 부족하다고 미안해하는 아내.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허리가 아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상자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순간적으로 허리를 삐끗합니다. 형?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살짝 놀란 거야. 괜찮지 않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우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진료비가 아깝습니다. 그 돈이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줄 수 있으니까요. 저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30년 가까이 외벌이로 가정을 지켜온 사람.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이 뭘 하고 있는지 정우는 모릅니다. 밤 11시 정우가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지가 나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밥은 먹었어? 응, 편의점에서 먹었어. 걱정 마. 민지는 정우를 거실로 안내합니다. 물 한 잔을 건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저기. 응? 사실은 이번 달이 좀 빠듯해. 정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또입니다. 왜? 지난주에 50만 원 줬잖아. 나도 모르겠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가. 마트 가면 장바구니가 금방 100만 원 넘어. 그래도 우리 둘이 사는데 그렇게까지? 당신이 관리 잘 못해서 그래. 나도 아끼고 아껴. 근데 당신이 버는 게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정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돈을 더 벌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필요해? 30만 원만. 30만 원? 당신이 가장이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기도 창피한데. 진짜 힘들어. 나도.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우는 그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합니다. 저 장면을 보면 화가 납니다. 민지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우는 모릅니다. 그저 미안해합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 42만 8천 원.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번 달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30만 원을 주면 남는 건 12만 원. 다음 월급날까지 보름. 12만 원으로 보름을 버텨야 합니다. 미안해. 내가 이러는 것도 알아. 근데 진짜 급해서.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미안해하는 얼굴. 힘들어하는 눈빛. 알았어. 보낼게. 정우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다 보냈어. 확인해봐.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아껴 쓸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62세 남자가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그 아내는 낮에 300만 원짜리 가방을 2개 샀습니다. 현금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민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입금 알림 30만 원. 민지는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응, 고마워. 그 미소 좀 보세요. 아까 남편 앞에서 보인 눈물 어린 얼굴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산적입니다. 냉정합니다. 이게 진짜 얼굴입니다. 민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연달아 옵니다. VIP 언니들, 내일 9시, 샴페인 파티, 호텔, 룸 예약 완료, 오늘 밤 9시, 백화점 VIP 라운지, 신상 입고 안내, 내일도 바쁘겠네. 민지는 옷장을 엽니다. 그 안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합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민지는 하나를 꺼내 거울 앞에 대봅니다. 이거 내일 입어야지. 거울 속 민지의 얼굴. 만족스러운 미소.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남편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내라고 불러야 할까요? 밤 1시. 정우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잔지 1시간째. 민지는 아직 깨어 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살금살금 방 한쪽으로 갑니다. 옷장 깊숙한 곳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 작은 금고가 있습니다. 민지는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금고가 열립니다. 그 안에는 서류 몇 장, 그리고 종이 한 장, 노란색 종이, 복권 당첨 확인서, 당첨 금액 18억 원, 당첨일 2020년 5월 3일, 4년 전입니다. 민지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18억 원.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건 내 인생이야. 절대 들키면 안 돼. 민지는 종이를 다시 금고에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잠급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운 민지.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4년입니다. 4년 동안 18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민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새벽 5시 정호가 첫 번째 일터로 나갈 때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도시락도 싸줍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허리 조심하고. 응, 걱정 마. 다녀올게. 정호가 나가면 민지는 다시 잠듭니다.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합니다. 옷장에서 명품 옷을 꺼내 입습니다. 오전 11시. 백화점 VIP 라운지에 도착합니다.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습니다. 샴페인을 마십니다. 신상 가방을 구경합니다. 오후 2시. 호텔 라운지로 이동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납니다. 케이크를 먹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SNS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명품 쇼핑백은 차 트렁크에 숨깁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빈손입니다. 오후 6시. 저녁을 준비합니다. 정우가 집에 올 시간을 계산합니다. 밤 11시. 정우가 돌아오면 맞이합니다. 걱정하는 표정으로, 힘든 표정으로.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게 민지의 하루입니다. 완벽한 이중생활입니다. 정우는 모릅니다. 아내가 낮에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쓰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정우는 믿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힘들게 살림을 한다고,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정우는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벌면 아내가 조금 덜 힘들겠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겠지. 그래서 정우는 허리가 아파도 참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참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더 주고 싶어서입니다. 62세 남자가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 버티는 이유.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민지의 차 트렁크를 열면 쇼핑백이 가득합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 민지는 이걸 집에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에 두거나 친구 집에 맡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간에 숨깁니다. 민지에게는 비밀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피스텔. 작은 공간이지만 민지의 진짜 물건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명품 가방이 37개 있습니다. 옷은 세기도 힘듭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모든 게 명품입니다. 민지는 가끔 이곳에 와서 물건들을 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치 자기 왕국을 바라보듯이.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번 거야. 내 인생이야. 민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권 당첨은 자기 운이니까. 자기가 산 로또니까. 자기 돈이라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4년 동안
정우가 벌어온 돈은 어디 갔습니까? 민지는 현금을 주로 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은 카드를 씁니다.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 VIP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카드의 이번 달 사용 금액 2,800만 원. 한 달에 2,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생활비 30만 원을 더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민지는 이 카드값을 어떻게 냅니까? 당연히 비밀 계좌에서 냅니다. 정우는 모르는 계좌, 18억이 들어있는 계좌. 민지는 자동이체를 해놨습니다. 매달 카드값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편하죠. 돈이 많으니까. 18억이 있으니까. 민지의 휴대폰에 가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민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웃음이 많아집니다. 응. 나 괜찮아. 지금 시간 돼. 민지는 방문을 닫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통화합니다. 다음 주? 좋아. 그때 보자. 응, 나도. 전화를 끄는 민지의 얼굴. 설렙니다. 기대됩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남자는 정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지가 이 남자와 만날 때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때로는 주말 여행. 민지는 이 모든 걸 비밀로 합니다. 정우는 모릅니다. 아내가 누굴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같은 집, 같은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정우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구나. 허리가 아프지만 참아야지. 조금만 더 버티면 형편이 나아지겠지. 민지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뭘 입을까? 새로 산 가방 들고 나가야지. 언니들이 부러워하겠지. 두 사람은 30c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정우는 민지를 사랑합니다. 아직도 믿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라고. 민지는 정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 생활비 담당자? 아니면 그저 집에 있어야 하는 가구 정도? 한 집에 두 사람이 삽니다. 한 침대를 씁니다. 한 밥상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18억. 그 돈은 민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삶의 수준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집에서는 눈물, 밖에서는 웃음, 남편 앞에서는 가난한 아내, 친구들 앞에서는 부자 언니. 민지는 이 이중 생활을 4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실수를 하거나 흔적이 남거나 아니면 누군가 눈치를 챕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민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틈은 반드시 생깁니다. 복권이 바꾼 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있던 얼굴이 드러난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민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된 지 4년째.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몇백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이제는 한 달에 2,800만 원을 씁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무뎌집니다.
처음 100만 원 쓸 때는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돈의 무게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민지는 백화점에 있습니다. 매장 안. 직원이 가방 5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고객님, 이번 시즌 신상은 이 5가지예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민지는 가방들을 쓰다듬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봅니다. 거울 앞에 대봅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것도 괜찮네. 3개 주세요. 직원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 3개요? 좋은 선택이세요.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민지는 카드를 꺼냅니다. 직원이 금액을 말합니다. 총 결제 금액은 870만 원입니다. 네. 민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를 건넵니다. 카드 승인 소리, 영수증 출력 소리. 감사합니다, 고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민지는 쇼핑백을 받아듭니다. 3개. 무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870만 원. 보통 사람은 몇 달 월급입니다. 그런데 민지에게는 그냥 오늘 쓴 돈입니다. 민지의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립니다. 카드 승인 알림. 오전 11시. 백화점 식품관. 125만 원. 오후 1시. 명품 매장. 870만 원. 오후 3시. 카페. 18만 원. 오후 5시. 화장품. 340만 원. 저녁 7시. 호텔 레스토랑. 95만 원. 밤 9시. 바. 67만 원. 하루에 1,515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이게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림을 쓸어서 지웁니다. 이번 달 카드 사용 금액. 누적 2,847만 원. 한 달에 2,847만 원. 하루 평균 95만 원. 2사람이 사는 집에서 한 사람이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아, 나 요즘 진짜 돈 없어. 백화점 세일 기다리고 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숨도 안 찹니다.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정우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입니다. 몇 달째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상자를 들 때마다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박정우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정우는 일어섭니다. 허리에 손을 대고 천천히 걷습니다. 진료실 문을 엽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픕니다. 몇 달 전부터요. 의사가 정우의 허리를 눌러봅니다. 정우는 이를 악뭅니다. 디스크가 좀 심하게 눌려 있네요. 일은 뭐 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상자 옮기는 일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일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쉬셔야 해요. 정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2주를 쉰다? 그럼 월급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물리치료 10회 받으시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사도 맞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정우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치료비랑 약값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0만 원.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12만 원입니다. 다음 월급까지 열흘. 80만 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약은 다음에 먹겠습니다. 네, 지금 드셔야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일정이 좀 있어서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봅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럼 진료비만 내시면 됩니다.
정우는 수납대로 갑니다. 진료비 3만 5천 원. 카드를 긁습니다. 승인. 병원을 나오는 정우의 뒷모습.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습니다. 80만 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62세 남자가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할 지경인데 돈이 없어서 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는 오늘 하루에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저녁 8시 민지가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쇼핑백은 당연히 없습니다. 차 트렁크에 숨겼습니다. 밥 먹었어요? 아직? 그럼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민지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을 꺼냅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여보, 라면 괜찮죠? 응, 괜찮아. 민지는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은 스테이크 95만 원. 그런데 남편에게는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이 끓습니다. 민지는 그릇에 담아 정우에게 줍니다.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우는 라면을 먹습니다. 민지는 맞은편에 앉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친구들 좀 만났어. 그렇구나. 정우는 더 묻지 않습니다. 민지는 안심합니다. 며칠 후, 민지가 다시 말합니다. 여보, 저기. 응? 이번 주가 좀 빠듯해요. 정우는 놀랍니다. 지난주에 30만 원 줬는데 벌써 또입니다. 왜요? 뭐 큰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마트 가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고기 한 근에 5만 원이에요. 민지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트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고기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벌이가 좀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빠듯한 거 아니에요? 정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더 벌지 못해서입니다. 저 말 좀 보세요.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쓰는 사람이 남편한테 벌이가 시원찮다고 말합니다. 얼마 필요해요? 40만 원만요. 40만 원? 지난번보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네, 알았어요. 정우는 다시 휴대폰을 꺼냅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18만 원 남았습니다. 40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우는 다른 통장을 확인합니다. 비상금 통장 25만 원 있습니다. 합쳐도 43만 원. 겨우 됩니다. 정우는 두 통장에서 돈을 모아 민지에게 이체합니다. 보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제가 진짜 아껴 쓸게요. 민지는 웃습니다. 정우도 억지로 웃습니다. 요즘 민지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입니다. 나 오늘도 친구 만나고 올게요. 또요? 왜요? 제가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 받아야 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저도 사람인데 친구 좀 만나면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우는 더 말하지 못합니다. 알았어요. 다녀오세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정우는 혼자 남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정우. 시계를 봅니다. 저녁 7시. 민지가 언제 돌아올까요? 밤 11시가 되어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정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우는 전화합니다. 여보, 언제 와요? 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좀 이따 갈게요. 어디 있어요? 친구 집이요. 왜요? 아니요. 조심해서 와요. 네. 전화가 끊깁니다. 정우는 걱정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지는 지금 친구 집에 있지 않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자 2명, 여자 3명. 모두 민지보다 어립니다. 언니, 오늘 진짜 예쁘다. 그래, 고마워.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요? 민지는 웃습니다. 여유? 나도 별로야.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서. 다들 웃습니다. 농담인 줄 압니다. 민지도 웃습니다. 진담인데. 남편은 뭐 하세요? 응, 그냥 회사 다녀. 밤에도 일하고. 아, 야근이 많으시구나. 뭐, 그런 셈이지. 민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를 봅니다. 김태훈, 39세, 수입차 딜러. 태훈 씨는 요즘 어때요? 바쁘죠. 근데 민지 씨 만날 땐 시간 내야죠. 민지는 웃습니다. 태훈도 웃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데 민지는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우는 전화합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아,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갈게요. 너무 늦어서 택시도 없고. 혼자 있어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걱정 마요. 알았어요. 네, 잘 자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웁니다. 민지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민지는 지금 친구네 집에 없습니다. 호텔 객실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태훈과 함께 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봅니다. 정우에게서 온 메시지. 조심해서 와. 사랑해. 민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다가 주저앉습니다. 허리를 잡고 신음합니다. 으윽, 동료가 달려옵니다. 형,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병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지금 갈 수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료가 부축합니다. 정우는 응급실로 갑니다. MRI를 찍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디스크가 파열됐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요? 네, 지금 상태로는 걷는 것도 위험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최소 500만 원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정우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민지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왔어. 왜요? 어디 아파요? 허리가 안 좋대. 수술해야 한대. 수술? 얼마나 나와요? 500만 원. 민지의 표정이 변합니다. 500만 원?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래도 수술 안 하면 못 걸어. 그럼 어쩌라고요? 당신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프게 일을 해요? 정우는 말문이 막힙니다. 통장에 18억이 있는 사람이 남편 수술비 500만 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 돼요? 회사에서 일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쳐서. 그럼 어쩌라고요? 저도 돈 없어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허리를 감싸줍니다. 정우는 대출을 알아봅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신용등급을 확인합니다. 6등급. 대출 한도는 300만 원. 3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우는 사채를 알아봅니다. 금리가 무섭습니다. 월 5%.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우는 사채업자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얼마 필요하세요? 200만 원이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정우는 서류를 보냅니다.
30분 후 전화가 옵니다. 승인됐습니다. 입금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은행 대출 300만 원, 사채 2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겨우 됩니다. 62세 남자가 허리 수술비를 사채로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는 한 달에 3천만 원을 씁니다. 정우는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 전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민지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합니다. 백화점.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금액은 870만 원. 정우는 영수증을 자세히 봅니다. 명품 가방 3개. 각각 290만 원씩. 870만 원. 정우는 눈을 의심합니다. 이게 뭡니까? 민지가 870만 원을 썼다고요? 정우는 민지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민지는 영수증을 봅니다. 순간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진정합니다. 아, 그거요? 친구 부탁이에요. 친구 부탁? 네, 친구가 가방 사달라고 해서 제 카드로 긁었어요. 돈은 친구가 줬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왜요? 의심해요? 아니요. 정우는 더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며칠 후, 정우는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호텔. 금액은 95만 원.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정우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민지가 친구 집에 간다고 했던 날. 정우는 민지에게 묻습니다. 여보, 지난주 금요일에 어디 갔었어? 친구 집이요. 왜요? 호텔은 안 갔어? 호텔? 왜 제가 호텔을 가요? 이 영수증은 뭐지? 정우는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민지는 잠시 당황합니다. 아, 그거요? 친구 생일 파티였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했어요. 혼자 95만 원? 아니요, 우리가 나눠 냈어요. 제 카드로 먼저 긁고 나중에 받았어요. 그렇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습니다. 정우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870만 원, 95만 원. 이게 정상입니까? 친구 부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편안한 얼굴입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민지의 가방을 뒤집니다. 영수증이 더 나옵니다. 백화점, 명품관, 호텔, 레스토랑. 날짜와 금액을 보니 패턴이 보입니다. 일주일에 3번, 많을 때는 5번, 한 번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우는 영수증들을 모읍니다. 계산기를 꺼냅니다. 합계를 냅니다. 한 달치 영수증. 합계 2,340만 원. 정우는 숨이 막힙니다. 정우는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어. 정우는 은행 앱을 엽니다. 민지명의 공동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3만 2천 원. 이상합니다. 2천만 원 넘게 쓰는데 통장에는 3만 원밖에 없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우는 결심합니다. 확인하겠다고.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민지의 소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백화점, 내일도 호텔, 모레도 명품관. 돈의 무게를 잃어버린 사람. 더 이상 멈출 줄 모르는 사람. 정우의 몸은 망가져갑니다. 허리는 파열됐고 수술비는 사채로 마련했습니다. 62세 남자가 월 5% 이자를 내면서 허리를 고칩니다. 그리고 정우는 이제 의심합니다. 처음으로
4년 만에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영수증은 증거입니다. 거짓말은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진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민지는 아직 모릅니다. 남편이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남편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짓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까지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오늘은 이상해 보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정호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집니다. 정호는 이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민지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와 계산기를 앞에 놓고 정호는 자신의 월급을 적습니다. 택배 상하차 180만 원, 주차 관리 120만 원, 야간 물류 150만 원, 합계 450만 원, 한 달 수입 450만 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적습니다. 월세 80만 원, 공과금 15만 원, 대출 이자 45만 원, 생활비 민지에게 준 돈 80만 원, 식비, 교통비 50만 원, 합계 270만 원, 남는 돈 180만 원. 그런데 통장에는 12만 원밖에 없습니다. 18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정호는 지난 석 달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민지에게 준 돈 매달 8만 100만 원. 그런데 민지 명의 공동통장 잔액 3만 원. 돈이 맞지 않습니다. 정호는 민지에게서 발견한 영수증들을 다시 봅니다. 한 달치 합계 2,340만 원. 자기가 버는 돈의 5배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호는 영수증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빨간색 펜으로 하나씩 표시하다 보니 패턴이 보입니다. 3월 2일 백화점 280만 원 마이너스 민지 외출. 3월 5일 호텔 95만 원 마이너스 민지 외출. 3월 9일 명품관 670만 원 마이너스 민지 외출. 3월 12일 레스토랑 120만 원 마이너스 민지 외박. 3월 16일 백화점 440만 원 마이너스 민지 외출. 민지가 외출하는 날이 지출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호는 민지의 외출 빈도를 세어봅니다. 3월 한 달 동안 12번, 일주일에 3번, 많을 때는 4번, 그리고 매번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씁니다. 정호는 숨이 막힙니다. 이게 친구 만나는 거라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정호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민지가 외출한다고 말한 시간과 영수증 시간을 비교합니다. 3월 5일. 민지 오후 2시쯤 나갈게. 영수증 오후 3시 15분 백화점, 오후 7시 30분 호텔. 시간이 맞습니다. 민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시간에 그곳에 갔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정호는 자신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현금 서비스 50만 원 2월 28일, 현금 서비스 50만 원 3월 7일, 현금 서비스 50만 원 3월 14일, 현금 서비스 50만 원 3월 21일, 한 달에 200만 원. 자기가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고요? 정호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호는 카드를 확인합니다. 지갑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썼습니까? 정호는 생각합니다. 혹시 민지가? 정호는 민지의 가방을 뒤집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엽니다. 카드가 여러 장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정호명의 카드. 정호는 이 카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는 이 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앱에 로그인합니다. 3월 한 달 사용액 680만 원. 정우는 눈을 의심합니다. 자기가 쓴 돈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 580만 원은 누가 썼습니까? 내역을 보니 전부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민지입니다. 정우는 손이 떨립니다. 정우는 노트를 꺼냅니다. 새 노트, 첫 페이지에 날짜를 씁니다. 2024년 3월 25일. 그리고 제목을 씁니다. 민지의 기록. 정우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합니다. 3월 2일. 오후 2시 외출 친구 만나러 간다. 오후 11시 귀가. 영수증 백화점 280만 원. 3월 5일. 오후 3시 외출 언니들이랑 차 마신다. 밤 12시 귀가. 영수증 호텔 95만 원. 3월 12일. 저녁 7시 외출 친구 생일. 다음 날 오전 귀가 외박. 영수증 레스토랑 120만 원. 정우는 하나하나 적습니다. 날짜, 시간, 민지가 한 말, 영수증 금액. 모든 것을. 그리고 의문점도 적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왜 이렇게 자주 외출하는가?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외박한 날 진짜 친구 집에 있었는가? 정우는 노트를 덮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더 확인해야겠어. 더 많이. 다음 날 오전. 민지가 외출했습니다. 정우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정우는 민지의 가방을 뒤집니다. 통장을 찾습니다. 공동 통장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잔액 3만 원. 그런데 다른 통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서랍을 뒤집니다. 옷장을 뒤집니다. 통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민지 단독 명의. 정우는 이 통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우는 은행 앱을 엽니다. 민지 이름으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비밀번호는 민지 생일. 틀렸습니다. 정우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정우는 포기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런데 통장 표지에 메모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503. 정우는 이 숫자를 입력합니다. 5월 3일. 무슨 날입니까? 로그인 성공. 화면에 잔액이 뜹니다. 9억 1200만 원. 정우는 얼어붙습니다. 9억. 정우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민지 통장에 9억이 있다고요? 정우는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계속 내립니다. 가장 위 거래. 2020년 5월 4일 입금 18억 원. 정우는 날짜를 봅니다. 2020년 5월 4일. 4년 전. 입금자 표시 농협은행 복권 당첨금. 복권. 민지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을. 18억을. 4년 전에. 그리고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우는 거래 내역을 더 확인합니다. 출금 내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2020년 6월 출금 300만 원 백화점. 2020년 7월 출금 500만 원 명품관. 2020년 8월 출금 800만 원 호텔. 2020년 9월 출금 950만 원. 2020년 10월 출금 1100만 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2021년 월 평균 1200만 원. 2022년 월 평균 1800만 원. 2023년 월 평균 2300만 원. 2024년 1월 출금 2650만 원. 2024년 2월 출금 2780만 원. 2024년 3월 출금 2850만 원. 매달 출금, 출금, 출금.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됩니다. 정우는 계산기를 꺼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4년 동안 쓴 돈 8억 8,800만 원. 남은 돈 9억 1,200만 원. 한 달 평균 1,850만 원. 하루 평균 61만 원.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4년 동안 민지는 18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중 9억 가까이를 절반을 펑펑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우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울었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더 달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6시 민지가 돌아옵니다. 다녀왔어요. 응.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민지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셨어요. 그렇구나. 민지는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저기. 응? 이번 주도 좀 빠듯해요.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저 얼굴을 보세요. 미안한 표정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얼마요? 50만 원만요. 50만 원. 정우는 웃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통장에 9억이 있는 사람이 그중 절반을 이미 써버린 사람이 5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정우는 이체합니다. 50만 원. 자기 통장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빚을 내서 줍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진짜 아껴 쓸게요. 민지는 웃습니다. 환한 웃음. 연기입니다. 완벽한 연기. 정우는 그 연기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4년 동안 속았구나.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옆에 민지가 자고 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18억을 숨겼습니다. 그중 9억을 써버렸습니다. 자기가 3가지 일을 하며 죽어라 일하는 동안 이 사람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썼습니다. 정우는 감정이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배신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다음에는 분노.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봤나? 그리고 지금은 허무함. 30년이 뭐였나?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도 마른 것 같습니다. 정우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후, 정우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요즘 용돈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민지의 표정이 변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은 돈이나 벌어오면 돼요. 제가 어떻게 쓰든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저 말투 좀 들어보세요. 경멸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잖아요. 부부면 뭐예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제가 살림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뭐예요? 제가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 받아야 해요? 돈 쓰는 것도 보고해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됐잖아요. 참견하지 말아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저 태도 좀 보세요. 18억 숨기고 9억 써버린 사람이 오히려 당당합니다. 남편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정우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민지가 변했다는 것을,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정우는 더 이상 민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합니다. 기록합니다. 정우는 노트에 매일 적습니다. 3월 28일, 오후 2시 외출, 친구들이랑 점심, 밤 11시 귀가, 쇼핑백 없음차에 숨긴 것으로 추정. 3월 30일, 저녁 7시 외출, 언니 생일, 다음날 오전 9시 귀가 외박.
전화시 친구네 집이라고 함. 정우는 영수증을 모읍니다. 사진으로 찍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파일로 저장합니다. 정우는 민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캡처합니다. 복권 당첨 입금 18억, 4년간 출금 8억 8,800만 원, 월별 증가 패턴,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정우는 자신의 카드 명세서를 출력합니다. 민지가 무단으로 사용한 680만 원, 현금 서비스 200만 원, 증거입니다. 정우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생활비 좀 더 줘요. 이번 달이 빠듯해요. 당신이 벌이가 시원찮아서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정우는 민지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합니다. 최근 목적지들을 봅니다.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낯선 주소 하나. 서울시 강남구동. 이 주소가 자주 나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우는 이 주소를 검색합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정우는 의문이 듭니다. 민지가 왜 오피스텔에 갑니까? 정우는 결심합니다. 직접 가보기로. 정우는 그 주소로 갑니다. 오피스텔 앞에 섭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입니다. 정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저 호에 누가 사나요? 관리인이 정우를 봅니다. 왜요? 제 아내가 그 집을 자주 가는 것 같아서요.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 집은 서민지 씨 명의예요. 정우는 얼어붙습니다. 민지 명의라고요? 언제부터 계약했나요? 한 3년 됐을 거예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계약하셨어요. 보증금 3억. 3억? 전세. 고맙습니다. 정우는 건물을 나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민지가 3년 전부터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억을 한 번에 냈습니다. 정우는 몰랐습니다. 민지는 이곳에 무엇을 숨겨놨을까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민지는 아직 외출 중입니다. 정우는 민지의 서랍을 뒤집니다. 더 깊이, 더 꼼꼼히. 통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또 다른 은행. 민지 명의. 정우는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5월 3일. 맞습니다. 잔액 1,800만 원. 거래 내역을 봅니다. 매달 자동이체 오피스텔 관리비 35만 원. 매달 자동이체 카드값 평균 2,600만 원. 민지가 오피스텔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카드값을 이 계좌에서 낸다는 것을. 완벽한 이중생활입니다. 정우는 민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정우는 민지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봅니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습니다. 김태훈 내일 시간 돼? 저번에 그 호텔로 갈까? 김태훈. 남자 이름입니다. 정우는 이 이름을 노트에 적습니다. 김태훈. 누구인가? 민지와 무슨 관계인가? 정우는 나중에 찾아보기로 합니다. 민지는 느낍니다. 정우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가 누구예요? 몇 시에 와요? 그런데 요즘은 안 묻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민지는 편합니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왜 안 물어보지? 민지는 정우를 봅니다. 정우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 요즘 말이 없네요. 피곤해서요. 그렇구나. 민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우는 TV를 끕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 민지가 한 말을 적습니다. 요즘 말이 없네요. 정우는 생각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증거를 모으는 게 낫다고. 정우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배우자 재산 은닉, 복권 당첨금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 혼인 중 재산 낭비.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정우는 하나하나 읽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으로 당첨금이 보존됐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한 경우 재산 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정우는 메모합니다. 혼인 중 복권 당첨 재산 분할 대상, 생활비 부담 기여도 인정, 4년간 9억 낭비 불리한 요소, 재산 은닉 신의칙 위반. 정우는 변호사 상담을 알아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가능. 정우는 예약을 잡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합니다. 민지 통장 내역 복권 당첨 18억, 4년간 낭비 8억 8,800만 원, 잔액 9억 1,200만 원, 월별 지출 증가 패턴월 300만 원, 2,850만 원, 정우명의 카드 무단 사용 680만 원, 영수증 수십 장 총액 2,340만 원, 오피스텔 계약 3년 민지 단독 명의 보증금 3억, 추가 계좌 카드값 자동이 채용, 문자 메시지 생활비 부족, 당신 벌이 시원찮아, 외출 기록과 지출 패턴, 외박 기록, 김태훈이라는 남자 관련 문자. 정우는 이 모든 것을 파일로 만듭니다. USB에 저장합니다. 출력도 합니다. 증거가 쌓입니다. 점점 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우는 거울을 봅니다. 62세 남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허리는 굽었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런데 그 아내는 4년 동안 18억을 숨겼습니다. 그중 9억을 펑펑 써버렸습니다. 자기를 속였습니다. 우롱했습니다. 정우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정우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제는 진실만 남았다.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4년간의 거짓말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영수증,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오피스텔 계약서. 모든 것이 민지의 이중 생활을 증명합니다. 18억 중 9억. 절반을 4년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한 달에 1,850만 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민지는 아직 모릅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민지는 여전히 외출합니다. 여전히 소비합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완벽하다고 믿으면서. 그런데 완벽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틈이 생기고 증거가 남고 진실이 드러납니다. 정우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준비, 진실을 밝힐 준비, 끝낼 준비. 민지의 18억 비밀, 4년간 9억 낭비.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짓말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문제는 그 끝이 어떻게 오느냐입니다. 조용히 끝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폭발하며 끝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민지의 거짓말은 폭발할 차례입니다. 4년 동안 쌓인 거짓말이 오늘 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우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꺼내놓을 겁니다. 저녁 7시,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정우와 민지. 밥그릇 2개, 반찬 몇 가지, 국 한 그릇씩. 정우는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민지를 바라보면서. 민지는 휴대폰을 봅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화면만 쳐다봅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습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누구랑 문자하고 있을까요? 김태훈일까요? 민지는 정우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계속 휴대폰만 봅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민지가 잠깐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정우가 입을 엽니다. 요즘 돈이 왜 이렇게 안 맞지? 민지의 손이 멈춥니다. 휴대폰을 쥔 손. 잠깐 굳습니다. 뭐가? 민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무심한 톤입니다. 우리 생활비요. 민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정우를 봅니다. 또 시작이네. 뭐가 시작이에요? 당신 그거 돈 타령?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돈 타령이 아니라 진짜 이상해서 그래요. 뭐가 이상한데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직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카드값이 예전이랑 너무 달라요. 민지의 표정이 변합니다. 경계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지는 웃습니다. 비웃는 웃음입니다. 내가 당신 카드 썼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썼습니다. 정우명의 카드로 68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아니요. 그럼 됐잖아요. 민지는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대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왜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고 해요? 민지가 휴대폰을 탁 내려놓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정우를 정면으로 봅니다. 당신이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집이 늘 빠듯한 거 아니에요? 저 말 좀 들어보세요. 책임을 정우에게 돌립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투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벌고 있어요. 최선? 그래서 한 달에 450만 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또래 남자들은 다 700, 800 버는데 당신만 그 꼴이에요. 정우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못 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늘 현금이 있어요? 공기가 뚝 멈춥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습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갑에 현금이 늘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민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빠듯하면 당신도 빠듯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늘 여유 있어 보여요. 왜 그래요? 민지는 웃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친구들이 빌려줘요. 친구들이요? 네. 제 친구들은 형편이 좀 낫거든요. 민지는 의자를 뒤로 밉니다. 일어섭니다.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부부잖아요. 부부면 뭐예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당신은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잖아요. 정우는 얼어붙습니다. 저 말을 들어보세요. 돈 벌어오는 사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민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쌓였던 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에요? 3가지 일하면서 겨우 450? 다른 남자들은 한 가지만 해도 그것보다 벌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요? 뭘 참았는데요?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요. 남편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물류센터 야간 근무, 택배 상하차? 민지는 비웃습니다. 다른 애들 남편은 회사 임원이고 사업가인데 저만 그 꼴이에요.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차분하게, 감정 없이 이상합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납니다. 슬퍼야 하는데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렇구나. 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뭐라고요? 정우는 일어섭니다. 민지를 마주 봅니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지는 어리둥절합니다. 어디 가요? 대화 안 끝났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USB를 꺼냅니다. 출력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민지의 통장 내역. 복권 당첨 18억. 4년간 지출 8억 8,800만 원. 잔액 9억 1,200만 원. 영수증들. 날짜별로 정리된 것들. 카드 명세서. 정우명의 카드로 무단 사용한 680만 원. 문자 메시지 캡처. 생활비 부족. 당신 벌이 시원찮아.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보증금 3억. 김태훈의 문자 캡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정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집니다. 탁! 민지가 고개를 듭니다. 뭐예요? 한번 봐요. 민지는 서류를 봅니다. 첫 장, 통장 내역. 민지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게 뭔데요? 당신 통장이에요. 민지는 서류를 넘깁니다. 두 번째 장, 복권 당첨 입금 기록. 18억. 세 번째 장, 4년간 출금 내역. 8억 8,800만 원. 민지는 더 이상 넘기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당신 어떻게 이걸? 은행 앱이요. 비밀번호는 5월 3일이더군요. 민지는 입을 다뭅니다. 복권에 당첨됐더군요. 18억. 4년 전에.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중 9억을 썼더군요. 4년 동안. 민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 달 평균 1,850만 원. 처음에는 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850만 원이더군요. 정우는 다음 서류를 넘깁니다. 이건 영수증이에요. 백화점, 호텔, 명품관. 그리고 다음 서류. 이건 제 카드 명세서예요. 당신이 제 카드로 쓴 돈. 680만 원.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우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피스텔 계약서예요. 민지의 눈이 커집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있더군요. 당신 명의로. 보증금 3억. 어떻게 알았어요? 차 내비게이션 기록이요. 민지는 고개를 떨굽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명품백이요? 옷이요? 아니면 다른 거요? 닥쳐요. 민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문자 메시지예요. 민지는 서류를 뺏으려고 합니다. 정우는 피합니다. 김태훈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민지의 얼굴이 더 하얘집니다. 친구예요. 친구가 내일 그 호텔로 갈까? 라고 문자해요. 친구니까 그러죠.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3월 12일. 당신 외박했죠?
친구네 집에 간다고 했죠? 그날 호텔 영수증이 있어요. 95만 원. 민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혼자 쓴 돈이에요? 아니면 둘이 쓴 돈이에요? 민지는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바람 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만 알겠죠.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하지 마요. 증거는 여기다 있어요. 정우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18억 숨긴 것, 9억 쓴 것, 제 카드 무단 사용한 것, 오피스텔 계약한 것, 다 증거예요. 그게 바람 피운 증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바람 피운 증거는 아니에요. 정우는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속인 증거는 맞아요. 정우는 민지를 똑바로 봅니다. 4년이에요. 4년 동안 당신은 18억을 숨겼어요. 저는 그 4년 동안 3가지 일을 했어요. 허리 부러지게 일했어요. 병원비 아껴가면서 일했어요. 왜요?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요. 생활비 부족하다고 해서요. 민지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썼어요. 제 월급의 4배를 썼어요. 그것도 제가 생활비 벌어오는 동안.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화가 아닙니다. 허무함입니다. 이게 배신이 아니면 뭐예요? 민지는 반박합니다.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제가 산 로또예요. 맞아요. 당신이 샀죠. 그럼 제가 쓸 권리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부부예요. 저랑. 정우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부부라면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첨됐다고? 왜요? 말하면 당신이 뺏어갈 거잖아요. 저 말 좀 보세요. 남편을 도둑 취급합니다. 전 뺏으려고 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민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도 돈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저한테 함부로 할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럼 당신은 해봤나요? 저한테 18억 있다고 말하는 걸? 민지는 말문이 막힙니다. 당신은 저를 믿어보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정우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혼자 쓴 거죠? 혼자 즐긴 거죠? 저는 빼고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저는 당신 옆에 없었네요. 같은 집에 살았는데. 정우는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당첨됐을 때 저한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민지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려 합니다. 우리 둘이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함께 계획했을 거예요. 제가 3가지 일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허리 부러질 때까지 일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 썼어요. 9억을. 저는 12만 원 통장 보면서 고민했는데. 이게 부부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민지가 웁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요? 당신 때문에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이 돈을 더 벌었으면 제가 이럴 필요 없었어요. 저 논리 좀 보세요. 자기 잘못을 정우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18억 숨긴 거예요? 9억 쓴 거예요? 당신한테 주면 당신이 다 관리할 거잖아요. 제 돈인데. 민지는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돈으로 저도 좀 대접받고 싶었어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어요.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정이 문제였어요. 민지는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친구들에게, 남들에게. 그래서 명품을 샀습니다. 호텔을 갔습니다.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돈으로 인정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받는 인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슬픕니다. 민지가 불쌍합니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집어듭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민지는 고개를 번쩍 듭니다. 뭐라고요? 이혼하려고요. 이혼?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잠깐만요. 진정해요. 얘기해봐요. 얘기는 끝났어요. 4년 동안 정우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지는 따라옵니다. 여보, 여보, 문을 두드립니다. 정우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요. 얘기 좀 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제가 잘할게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보, 박정호, 문 열어요. 민지는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봅니다. 18억, 9억, 8억 8,800만 원.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납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4년 동안 18억을 숨겼습니다. 절반을 써버렸습니다. 자기를 속였습니다.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마른 것 같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제 시작입니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다 찾아냈을까? 민지는 당황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이혼. 정우가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9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을 줘야 할까요? 민지는 계산합니다. 9억의 반. 4억 5천. 4억 5천을 정우한테 줘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검색합니다. 복권 당첨금 이혼 재산 분할.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민지는 읽습니다. 투규 재산, 혼인 중 재산, 기여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민지는 변호사를 찾아봅니다. 급합니다. 아침입니다.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습니다. 민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못 잔 것 같습니다.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민지는 눈을 뜹니다. 정우가 나간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일어납니다. 서류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지지 않겠다고. 9억은 자기 거라고. 민지도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식탁에서 시작된 대결. 4년간 숨겨진 비밀이 마침내 폭로됐습니다. 18억, 9억 낭비, 오피스텔, 김태훈,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끝내겠다고.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9억은 자기 거라고. 이제 두 사람은 법정으로 갑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함께. 30년 부부가 끝나는 방식. 사랑이 아니라 숫자로, 신뢰가 아니라 계산으로. 민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9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정우는 압니다. 돈은 돌아올 수 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거짓말은 법정에서 끝납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이 아니라 숫자로. 정우는 4년 동안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지는 4년 동안 완벽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법원 복도입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법정 문들, 정우가 걸어옵니다. 천천히, 단단한 발걸음, 손에는 서류 가방,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수는 준비입니다. 증거입니다. 인내입니다. 이 남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4개월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료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 옆에는 변호사가 걷습니다. 이성준, 50대 초반, 가사 전문 변호사.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 잘 됐습니다. 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법정 문 앞에 섭니다. 이성준이 문을 엽니다. 법정 안입니다. 조용합니다. 민지가 이미 앉아 있습니다. 반대편 자리에 옆에는 민지의 변호사 최유진, 40대 여성. 민지는 정우를 봅니다. 정우도 민지를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4초. 민지가 먼저 시선을 돌립니다. 민지의 얼굴은 당당합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자신 있어 보입니다. 민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복권은 내 돈이야. 내가 산 거야. 절반도 안 줘. 민지는 변호사에게서 들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특유 재산이라고, 혼인 중에 받았어도 개인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정우한테 줄 필요 없다고. 민지는 안심합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습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정리합니다. 판사가 들어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민지의 변호사 최유진이 일어섭니다. 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확합니다. 최유진은 서류를 봅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3일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금액은 18억 원. 이는 원고 개인이 구매한 복권으로 얻은 당첨금입니다. 민법상 복권 당첨금은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특유 재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우연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최유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내 돈이야.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 측 반박하세요. 이성준이 일어섭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일부만 맞습니다. 이성준은 서류를 꺼냅니다. 복권 당첨금이 특유 재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첫째, 당첨금을 은닉했습니다. 배우자에게 4년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4년간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첨금은 사실상 보존됐습니다. 셋째, 원고는 4년간 당첨금 중 8억 8,800만 원을 과도하게 낭비했습니다. 8억 8,800만 원이요? 판사가 놀랍니다. 네. 한 달 평균 1,850만 원입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성준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원고의 통장 내역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통장 내역이 뜹니다. 2020년 5월 4일 입금 18억 원. 2020년 6월 출금 300만 원.
2020년 7월 출금 500만 원, 2024년 3월 출금 2,850만 원, 현재 잔액 9억 1,200만 원, 4년 동안 사용한 금액 8억 8,800만 원.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판사가 민지를 봅니다. 원고, 이 내역이 맞습니까? 민지는 대답을 못합니다. 변호사가 속삭입니다. 인정하세요. 어차피 증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성준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뜹니다. 월별 지출 그래프, 2020년 평균 월 350만 원, 2021년 평균 월 1,200만 원, 2022년 평균 월 1,800만 원, 2023년 평균 월 2,300만 원, 2024년 13월 평균 월 2,760만 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성준은 판사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 소비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그것도 가속화되는 낭비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성준은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같은 기간 의뢰인의 월급 명세입니다. 화면에 정호의 통장 내역이 뜹니다. 월 수입 450만 원, 월 지출 생활비 100만 원 원고에게 지급, 나머지 월세, 공과금, 대출, 식비, 잔액 평균 1,020만 원. 의뢰인은 4년간 총 4,800만 원을 원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했습니다. 그 덕분에 원고의 당첨금은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이성준은 멈춥니다. 만약 의뢰인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당첨금에서 생활비를 썼을 겁니다. 최소 4년간 2억은 썼을 겁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명백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성준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실을 4년간 은닉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뜹니다. 생활비 좀 더 줘요. 이번 달이 빠듯해요. 당신이 벌이가 시원찮아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계속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이성준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은닉이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신의칙 위반입니다. 민지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성준은 마지막 증거를 꺼냅니다. 그리고 원고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화면에 오피스텔 계약서가 뜹니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보증금 3억 원. 계약자 서민지. 3년 전부터 의뢰인 몰래 계약했습니다. 이곳에 명품 가방 37개, 옷 수십 벌을 보관했습니다. 화면에 오피스텔 내부 사진이 뜹니다. 명품 가방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이중생활입니다. 완벽한 재산 은닉입니다. 법정이 웅성입니다. 판사가 민지를 봅니다. 원고, 이것도 맞습니까? 민지는 대답을 못합니다. 최유진이 속삭입니다. 인정하세요. 네, 맞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판사가 민지를 봅니다. 원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민지는 입을 뗍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답하세요. 민지는 숨을 고릅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힘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제가 친구들한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판사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속인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재판장님, 저도 살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을 많이 못 벌어왔습니다.
저는 늘 쪼들렸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됐을 때 이번만은 제가 좀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민지는 웁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고, 질문에만 답하세요. 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남편이 관리할까 봐요. 제 돈인데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정우를 봅니다. 피고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정우가 일어섭니다.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저는 돈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18억이 있다는 걸 알았어도 전부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만 달라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알려주길 바랐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4년 동안 18억을 숨겼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3가지 일을 하며 죽어라 일하는 동안 제 아내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썼습니다. 법정이 조용합니다. 제가 허리 수술비 500만 원 때문에 사채를 쓰는 동안 제 아내는 하루에 300만 원을 썼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말에 법정이 숨을 멈춥니다. 정우는 민지를 봅니다. 그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신뢰는 나눌 수 없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양측 조정 의향이 있습니까? 민지의 변호사가 말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성준도 말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30분 후 조정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정실입니다. 작은 방, 테이블 하나, 양쪽에 앉은 2사람. 조정위원이 말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지와 정우가 듣습니다. 원고의 당첨금 18억 중 현재 잔액 9억 1,200만 원. 이 중 피고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 7천만 원. 그러나 원고의 4년간 재산 은닉, 과도한 낭비, 신해칙 위반을 고려하여 피고의 분할 비율을 40%로 상향합니다. 금액으로는 3억 6,500만 원.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추가로 원고는 피고 명의 카드 무단 사용 680만 원, 4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4,8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총 5,480만 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4억 1,98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지는 숨이 막힙니다. 안 됩니다. 4억이나요? 민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제가 산 복권이에요. 원고, 진정하세요. 전 절대 안 줘요. 한 푼도 안 줘요. 민지는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최유진이 민지를 말립니다. 진정하세요. 재판 가면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전 상관없어요. 재판 가겠어요. 민지는 조정을 거부합니다. 결국 재판으로 갑니다. 판사가 판결을 준비합니다. 2주 후 판결 선고 날 법정에 다시 모였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주문. 원고는 피고에게 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민지는 얼어붙습니다. 이유. 원고의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나 피고의 4년간 생활비 부담으로 온전히 보존됐다. 기여도를 30%로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4년간 당첨금을 은닉하고 8억 8,800만 원을 과도하게 낭비했으며 배우자를 기만했다.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의 분할 비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금액은 약 4억 1천만 원이다. 추가로 원고는 피고 명의 카드, 무단 사용액 및 생활비 명목, 수령액 총 5,4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합계 4억 6,480만 원. 단 실제 지급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한다. 판결 끝.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민지는 무너집니다. 법정을 나오는 정호. 이성준이 옆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뒤에서 민지가 나옵니다. 최유진과 함께. 민지는 울고 있습니다. 정호와 민지가 복도에서 마주칩니다. 민지가 정호를 봅니다. 만족해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면 만족해요? 정호는 민지를 봅니다. 차분하게. 민지는 말문이 막힙니다. 정호는 복도를 걸어갑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원룸.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일은 하나만 합니다. 물류센터 야간 관리직. 월급 250만 원.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4억 5천만 원.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나옵니다. 정호는 이제 여유롭게 삽니다. 책을 읽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4억 5천만 원을 정호에게 줬습니다. 남은 돈 4억 6천만 원. 오피스텔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3억 돌려받았습니다. 합쳐서 7억 6천만 원. 여전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민지는 불안합니다.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이혼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정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민지는 혼자입니다.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정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정호와 민지가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칩니다. 여보. 민지가 정호를 부릅니다. 습관적으로 정호가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잘 지내요? 네. 저도 그럭저럭요. 침묵.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정호는 민지를 봅니다. 차분하게. 용서는 이미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힘들거든요. 민지는 희망에 찹니다. 그럼 다시? 정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용서와 재결합은 다른 거예요. 전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정호는 카트를 밀고 갑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호는 지금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유로워서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런데 그 짐이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호는 압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민지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7억이 있어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명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드러낼 뿐입니다. 민지는 18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탐욕, 허영, 이기심. 돈이 그걸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걸 키웠을 뿐입니다. 정호는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복권이 바꾼 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선택했습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는 쪽을.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